전남 동부권은 일주일째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설 연휴 귀성객과 관광객들의 방문이 걱정입니다. 명절 연휴 기간 여수엑스포역 앞에서는 즉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는 신속 검사가 실시됩니다. 30분 정도 걸리면 바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의 분위기가 예년 같지 않습니다. 차례를 간소화하거나 아예 거르는 집도 많아졌습니다. 건설 장비 분야 기사들의 임금 체불이 심각한데도 지자체들은 있는 제도조차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제도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황당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나몰라 하는 상황들이 너무 이게 심각하고 설 명절을 앞두고 유력 대선 주자인 정세균 총리와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호남을 찾았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최고위에서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 의지를 다시 한번 공식화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을 살펴보는 15분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건설 장비 분야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고질적인 임금 체불 실태 기획보도 오늘도 첫 뉴스로 이어갑니다. 대기업이나 관급공사 현장에서까지 임금을 떼이는 어처구니 없는 사연들 전해드렸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제도조차 유명무실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단속이나 점검에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크레인 운전 경력 6년 차인 최호건 씨. 비교적 짧은 경력인데도 벌써 10번이나 장비 대금 체불을 겪었습니다. 부친도 크레인 운전기사였던 최 씨는 체불이 워낙 만연하다 보니 비공식 블랙리스트까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것도 있죠. 이 업체는 저희도 밴드 같은 데 올라오는 데가 있거든요. 이게 전국적으로 이제 이 업체는 좀 악덕 좀 이런 업체다. 차 붙여주지 마라. 이런 것도 올라오고요. 반복되는 체불 사태를 막기 위해 국토부는 지난 2013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업체가 부도가 나더라도 운전기사들이 장비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건설업체들은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과징금 4천만 원이라는 처벌 조항까지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유명무실합니다. 정작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탓입니다. 이거를 업체를 행정처분 내려줘라. 그렇게 아무리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문을 보내달라. 우리는 그런 거를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는 어떤 주무관은 자기가 책임진다. 대금은 언제까지 나올 거다. 실제로 116건의 장비 대금 체불이 발생했던 지난해 전남 동부 지역에서 보증보험 미발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공사 현장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단속에 소극적인 걸까? 취재해보니 모든 공사 현장이 대상인데도 업무 자체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 민간 업체에서 하는 민간인들끼리 계약하는 거에 대한 보증보험을 저희가 여기 시에서 모든 민간 시설을 저희가 그걸 해야 된다는 사항은 없고 자신들이 발주한 공사에서 장비 대금 체불이 발생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회사관계 운영하면서 도중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법적인 기준에 문제가 없다면 계약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심지어 운전기사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건설계 협회에서 단합을 하셔가지고 우리는 여기 계약서를 안 쓰면 일 안 하겠다. 반대편도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게 정착이 될 수가 있을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나몰라 하는 상황들이 너무 이게 심각하고 이런 행정적으로 요구해야 되고 행정처벌을 내릴 수 있는 시에다가 이 관리 감독의 구제를 촉구하는 거죠. 이처럼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지자체가 책임을 방기하는 탓에 건설 장비 운전기사들의 고통은 수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환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또다시 설 명절을 맞게 됐습니다. 나흘간의 연휴 동안 전남 동부 지역에도 수많은 귀성객과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당국도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역 입구에 설치된 천막에서 흰색 방호복을 입은 방역 요원들이 검체를 채취합니다. 명절 연휴 귀성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하기 위해 설치된 임시 선별 진료소입니다.
이곳에서 이용하는 방식은 진단 키트를 활용한 신속 항원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반나절 정도가 걸리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빠른 시간 안에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분 정도 걸리면 바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의심되면 바로 임시 선별진료소나 우리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셔서 주말까지 이어지는 나흘간의 연휴 동안 여수 지역의 예상 방문객은 모두 12만 명. 숙박업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전체 객실의 3분의 2까지만 예약을 받을 수 있는데 주요 호텔과 펜션은 하루 이틀을 제외하고는 방을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11일과 12일은 거의 지금 예약에 차 있는 상황이고 토요일, 일요일 연휴 같은 경우에는 현재 50% 초반대 그 미만을 유지하고 있는데 당일 예약으로도 한 10% 이상. 전남 동부 지역은 일주일 넘게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주춤했던 전국의 확진자 수가 다시 400명대로 올라선 데다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산하고 있어 방역 당국은 초긴장 상태입니다. 지자체는 인력을 추가 투입해 주요 관광지는 물론 다리로 연결된 화양고운과 도서 지역에 대해서도 방역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차량에 대해서 발열 체크나 마스크 착용 지도 이렇게 조금 더 이번엔 더 특히 많이 올 것 같아서. 이번 연휴 기간 추모공원이나 봉안시설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전 예약을 하지 않으면 입장이 제한될 수 있어 성묘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와 순천 지역 시민들이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보건당국은 오늘 오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전주 지역 확진자가 지난 5일 여수에서 배낚시를 했으며 당시 여수 시민 1명과 순천 시민 4명이 해당 확진자와 접촉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들 접촉자의 검체를 채취해 진단검사를 의뢰한 결과 2명은 음성으로 판명됐고 나머지 3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도내 의료기관에서 면회가 금지됩니다. 이번 조치는 귀성객들의 면회로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 지역 감염을 막고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등 도내 의료기관 215곳입니다. 보건당국은 특히 연휴가 끝난 뒤 요양병원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해야 할 설 명절이지만 올해 전통시장을 찾은 손님들과 상인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강화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가족들이 한데 모이지 못하게 되면서 설 차례상을 준비하는 손님들의 장바구니가 가벼워졌습니다. 천호성 기자입니다. 목포시 석현동의 청과물 시장. 공판장을 낀 도매시장이어서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이 저렴한 가격에 선물용 과일 꾸러미를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예년이면 명절 전후로 발 디딜 틈 없던 공판장이지만 올해는 좀처럼 손님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늘 내일 같은 장에는 엄청 큰 장이거든요. 그 외지 손님들이 엄청 많이 오는데 전혀 없어요. 외지 손님들이. 전통시장 분위기도 비슷합니다. 찬거리를 사러 온 손님들의 수는 평소와 비슷하지만 손에 들린 장바구니는 부쩍 가벼워졌습니다. 5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는 집합 금지 조치가 설 이후까지 연장되면서 차례를 간소화하거나 아예 거르는 집이 많아지면서입니다. 네, 자녀는 일치 안 나르기로 하고 나도 가도 않고 장은 조그만해 한 5, 6만 원어치나 사갖고 우리 내간에 좋게 뭐 먹으려고. 우리 부모님들이 명절 때 자식 보는 재미로 1년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못 내려오니까 그 아쉬움. 네, 그런 거에서 분위기는 약간 침체돼 있죠. 연말연초 불어닥친 한파와 폭설 때문에 부쩍 오른 밥상 물가도 손님들을 망설이게 합니다. 이달 첫째 주 전통시장의 야채와 과일값은 1년 새 품목마다 최고 75%까지 뛰었습니다. 상인들도 손님들도 코로나19와 경기 불안이 하루빨리 지나기만 바라는 설 명절입니다. MBC 뉴스 천호성입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지역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후 1시 10분쯤 순천시 주안면의 한 마을 주택에서 불이 나 주택 일부가 불에 탔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에 앞서 낮 12시 40분쯤에도 광양시 중마동 가야산 일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헬기와 인력 등이 투입돼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민간인이 캐오는 대형견이 실종자를 구조해서 경찰이 개주인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고흥경찰서는 지난 1일 고흥군 모 저수지 농수로에 쓰러져 있던 도하면 주민 A씨를 자신이 키우는 셰퍼드를 풀어 찾아낸 이건우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의 셰퍼드는 당일 새벽 3시 50분에 실종 신고가 접수된 A씨가 저체온증 증상을 보이며 쓰러져 있는 것을 오후 6시쯤 찾아 구조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순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한 권분가게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순천시는 장천동에 권분가게를 열고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회 3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무료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원 물품은 기업이나 개인의 후원과 기부를 통해 마련됐습니다. 고흥군이 국토교통부의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에 지정됐습니다. 고흥군은 드론 시스템의 실용화와 사업화 등을 위해 특별 감항 증명, 비행 허가와 승인 등 각종 규제를 면제 또는 간소화할 수 있는 국토부의 사전 규제 완화 제도인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에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이번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지정으로 드론 시범 공역과 항공 인프라를 연계해 드론 기업이 적기에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강화하고 드론 기업 유치를 통한 드론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광주 전남을 찾았습니다. 호남 출신의 대선 주자라는 점에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광주 전남의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 두 인사 모두 한 목소리로 결연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집권 여당의 대선 주자인 정세균 총리와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나란히 광주와 전남을 방문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정세균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광주에서 직접 주재했습니다. 정 총리는 빛고울 에코 연료전지 발전 사업 착수식과 광주 글로벌모터스 공장 방문 행사 등에 참석해서 광주와 호남이 살아야 국가 균형 발전의 기틀이 정립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이 참여한 투자가 이루어져서 광주는 지역 주도형 뉴딜의 가장 훌륭한 모범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 광주 전남을 찾았습니다. 1박 2일의 이번 일정은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부지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여순항쟁 유령탑 등을 방문하는 것으로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장소들입니다. 이 가운데 에너지공대 부지를 가장 먼저 찾은 이 대표는 학생 모집이나 개교 일정에 맞추려면 관련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2월,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년 3월 개교하려면 늦어도 특별법이 금년 3월까지 처리가 돼야 됩니다. 2월부터 3월까지 연속해서 국회가 열리게 될 텐데 가급적이면 2월 국회 안에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 명절을 전후해 민주당 텃밭인 광주 전남의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차기 대선 판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정 총리와 이 대표뿐만 아니라 이재명 경기지사 등 여권 대선 주자들도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호남 민심 잡기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순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 16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발의됐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이제 국회가 결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현대사의 비극을 바로잡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특별법 제정에 야당도 힘을 합쳐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내일 순천을 방문해 여순 항쟁 위령탑을 참배할 예정입니다.
항소심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며 전두환 측이 신청한 재판 관할 이전 신청에 대한 결정은 광주 고법이 내리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전두환의 변호인이 제기한 관할 이전 신청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의 상급 법원인 광주 고법이 결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광주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단독 판사의 심리로 열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두환의 항소심은 광주지법 항소부에서 진행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상급 법원은 광주 고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오늘 2021학년도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 최종 합격자 524명을 발표했습니다. 전체 합격자 524명 중 타시도 합격자는 58%인 305명이고 여성 합격자가 전체 78%를 차지해 여성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별로 선별진료소가 정상 운영됩니다. 보건당국은 전남 동부권에서도 보건소를 포함해 선별진료소 10여 곳이 운영되며 응급 환자 가운데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주요 거점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콜센터 120번과 스마트폰 응급의료 어플을 통해 각종 의료 정보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설 연휴 기간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별 종합상황실이 운영됩니다. 각 시군은 오는 14일까지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근무 인력을 꾸려 교통안전과 응급진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응하는 한편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비업체 등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또 귀성객 분산과 사회적 거리 두기 유지를 위해 주요 공원 묘지에서 온라인 추모 서비스를 운영한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올해 사립유치원 원아들의 지원 비용을 2만 원 인상해 모두 38만 원을 지원하기로 해 원비 제로화에 다가서고 있습니다.